자, 여러분 241페이지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어떤 것을 부여할 때 종부세가 부과되느냐 여러분 보시면 과세 대상 한번 봅니다. 1번에 의에서 1번이요. 보시니까 종부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 재산 중에서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분. 근데 주택과 토지 밑줄이고 근데 과세 제외되는 게 있죠.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 중에서 일반 건축물 밑줄, 또 별장 밑줄, 분리대상 토지 밑줄이요. 선박 항공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봅니다. 먼저 종부세 과세 대상을 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과세 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잖아요. 근데 종부세 대상은 어떤 거냐? 주택과 그 다음에 또 토지입니다. 주택과 토지가 대상이죠. 근데 주택에서 별장 있죠? 우리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 별장이요. 얘는 별장은 지방세법상 살성산이었죠. 그래서 취득세에서도 중과세했고 몇 프로 세율로 중과세하느냐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근데 재산세에서는 배웠어요. 몇 프로로 중과세했습니까? 4%로 중과세했습니다. 재산세에서 4%로 이미 중과세를 했는데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별장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요. 근데 고급주택,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은, 고급주택은 어디서만 중과세한다고 그랬습니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세에서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고급주택 중과세하지 않고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일반 주택과 똑같이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주택은 다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하지 다른 세목에서 일반 주택과 달리 취급한다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 시험에서 몇 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대상에서 별장은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고급주택은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고급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요 주택 그 다음에 토지 그러면 토지 정의 자체는 종부세나 재산세나 토지 정의는 같아요.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입니다. 다만 그 모든 토지인데 그 모든 토지를 우리 재산세에서 토지 유형을 크게 3개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또 그 다음에 분리 대상 토지 이렇게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이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이용 모습에 따라 나눴습니다. 생산 관련한 토지로서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 용지는 저율 분리대상 토지로 분류했고 그 다음에 또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했고 별도 합산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뭐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했습니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래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고급락장, 골프장용 토지 같은 사치성산 토지는 어느 용의 토지로? 고율 분리대상 토지로 구분 과세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다시요 농지, 목장 용지 예외적인 임야, 공장 용지는 저율 분리대상 토지로 또 일반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또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됐습니까?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또 사치성산 토지로서 고급락장, 골프장용 토지는 어느 용의 토지로? 고율 분리대상 토지로 과세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분리대상,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해서 과세하는데 분리대상 토지는 뭐하므로?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로 분리과세한다고 배웠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재산세에서 저율 분리 대상 토지, 농지, 목장 용지, 예외적인 임야 같은 거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종부세를 도입한 이유는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한 건데 얘네들 과다보유를 억제하면 돼야 한대요. 농지는 여러분 농사는 지금 소규모로 농사 지어가지고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종자값, 기계값, 무슨 임금비 이런 거 빼고 나면 소규모로 농사 지어서는 안 되고 대규모로 농사를 지어야지 수지타산이 맞잖아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다보유 억제하면 안 되잖아요. 종부세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는데 이런 것들은 그런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과다보유 억제하면 안 되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공장용지 있죠? 공장용지. 자, 이런 것들은, 자, 공장용지 같은 이런 것들은 생산과 관련되어 있고, 또 역시 이런 것도 과다보유 억제하면 안 됩니다. 기업에서 지방 어느 도시, 지방 어느 지역에 우리가 여기에 대규모로 공사를 몇 조 원 투자해가지고 공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자, 땅 좀 있겠습니까? 그러면 과다보유 억제. 공장 많이 지으면 안 되고 공장 요만큼만 지어.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좋다고 하지. 그래서 대규모로 공장 짓겠다고 어느 지역에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지자체에 모든 그 지자체 장과 공무원들, 그 다음에 그 주민들이 일시에 들고 일어나서 피켓 들고 머리띠 두르고 그 공장 앞에 몰려가서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큰절하면서 막 빨리 와주세요 그러면서 막 환영하고 그러지.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공장도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고율분리 대상 토지인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 같은 이런 것들은 재산세에서 사치성 재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율, 자, 몇 프로 고율로? 4%로 얘네들 중과세를 이미 했습니다. 중과세를 했는데 별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 중과세를 했는데 또 종부세 대상에 대해서 재산세보다 나중에 배우지만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 체계를 갖고 있는 종부세로 또 과세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 종부세 대상에서 이미 재산세 중과세 했으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결론. 자,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대상 토지는 자,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대상인 것과 아닌 것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토지에 대해서, 자, 토지가 만약에 나오면 종부세 대상이냐 아니냐 고를 때는 재산세에서 토지 이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토지가 나와요? 그러면 얘가 먼저 분리대상인지 별도합산인지 종합합산대상 토지인지를 구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별도나 종합에 해당되면 종부세상이 되는 거고, 분리대상 토지에 해당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닌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대상인 것과 아닌 것 중에서 일단 정리해드렸고, 그럼 다시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먼저요. 건축물 있잖아요.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인데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예, 어떤 건축물이냐? 공장용 건축물이든 일반 상가 건축물이든 하여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든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아나면 안 돼요. 그래서 건축물은 무조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건축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별장 종부세 대상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미 재산세 중과세 했으니까. 또 자, 분리대상 토지,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과세 대상,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자,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저율분리대상 토지는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니까 종부세에서 제외하고, 고율분리대상 토지는 이미 종부세에서 재산세에서 이미 고율로 중과세 했으니까 종부세에서 제외되고, 웃다튼 간에 이런 것들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합산 배제 대상이 되는 주택이 있어요. 합산 배제 대상 주택.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합산 배제 대상 주택. 그래서 이제 교재에 이제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에요. 근데 전국인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된다 그러면 전국인 주택을 개인은 개인별로, 법인은 법인별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그 합산할 때 제외시키는 주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들이 쭉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정확히 몰라도 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같은 것은 종부세 전국인 주택을 합산할 때 배제시킵니다. 자,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종부세에서 제외되는데, 당연하죠, 여러분들. 종부세를 도입한 이유는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세금인데, 임대주택은 많이 공급되는 것을 정부에서 제한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은 많이 공급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해서 어떻게 한다? 배제시킵니다. 그래서 자, 배제되고, 그래서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임대 사업자가 되면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합산 배제 대상 주택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라든가, 듣기 많아서 또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건데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을 자, 억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집 전하는데
분양이 안 돼가지고 미분양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과다 보유 투기 억제 이 목적과 맞지 않죠?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거니까 미분양 주택 제외하고요. 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같은 것도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하고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것도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겠죠? 과다 보유 투기 억제 이거 맞지 않잖아요. 제외합니다. 그래서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는 일정한 주택들은 합산해서 배제시키니까 실질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종부세 대상 아닌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 것과 아닌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택과 토지 종부세 대상인데 자 그중에서 건축물 분명히 해서 어떤 건축물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 선박항공기 아니고 별장도 제외되고 고급택은 종부세 대상이 되지만 별장 제외되고 분리대상 토지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또 재산세에 어떤 토지가 나오면 재산세 토지용을 구분해 가지고 하여튼 분리대상 토지에 해당되면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별도나 종합합산대상 토지가 대상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241페이지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거에서 그 표를 보니까 여러분요. 토지 중에서 분리대상 토지는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가 아니고 별도나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주택, 고급택 포함해서 고급택은 종부세상이 되는데 별장은 제외되고요. 단 그 주택 중에서 합산 배제 주택은 제외되어 있는데 자 무슨 얘기 말씀드렸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라든가 기숙사의 사원용 주택이라든가 주택건설 사업자 미분양 주택 같은 등등 합산 배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제외하고 또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공장용 건축물이든 고불악장용 건축물이든 상가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박항공기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가 있는데 상가 건축물과 토지가 있습니다. 상가, 이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상가 건축물 종부세 대상이 돼요? 상가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네?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요. 자, 요거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요. 고급 오락장,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 거,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특수 목욕장, 남자가 목욕하러 들어갔는데 바로 여자가 뒤따라 들어오는 목욕장, 이런 거 얘기해드렸죠? 이런 고급 오락장용. 신랑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고급 오락장에 가봤냐고? 예? 안 물어봤어요? 저 물어봤다가 맞을까봐? 자, 그게 아니라 신랑한테 물어보면 고급 학장이 어떤 곳이냐고 자세히 한번 좀 물어보지 그랬어요. 아니, 내가 말한 거는 어떤 거냐면 남자가 목욕하러 들었는데 여자가 따라 들어온 목욕장 같은 거를 수업 시간에 들었는데 그게 고급 오락장이래.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중과세를 하는데 그 고급 오락장이 어떤 거지 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좀 구체적으로 당신이 좀 알려줘. 이렇게 하면 안 알려줄 거라고 그랬죠? 예? 모른다고. 예. 그런 고급락장용 건축물과 토지가 있습니다. 고급락장용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네? 건축물은 무조건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네.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고급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보세요. 분리대상 토지, 고급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는 뭐예요?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사실상 토지는 고율 분리대상 토지니까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자, 그러면 그 교재 이어서 보는데 241페이지 02번에 합산배제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 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실제로 종부세상이 아닌 건데, 자, 지금은 뭐 다 외우려고 막 하면은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제가 정리해드린 요 내용만 딱 기억하시면 되고요. 합산배제 주택 눈으로 한번 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복종에 따라 임대주택이라든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제외합니다. 동그라미 2번 종업원의 주거에 정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같은 거 제외하고 주택건설 사업자 건축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제외하고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또 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합산 배제 시키는 주택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종부세상이 아닌 주택들입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외웁니다. 242페이지 넘어가시면 제3절 납세무자입니다. 종부세는 아무나 납부하는 셈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원칙
과세기준 현재 일정한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사실상 보유한 자를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실질과 선식상 역시 등기 등록 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보유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납세의무자 구분 그 구체적인 기준을 상식처럼 알고 써야 되는데 주택분 납세의무자요. 과세기준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상인의 주택 자 밑줄입니다. 공시가 합한 금액이 얼마요?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주택분은 집 한 채 가격이 6억을 초과했든 여러 채 갖고 있는 주택 가격을 합쳤는데 정비주택 가격을 개인별로 합쳤더니 6억을 초과했든 하여튼 공시 합한 금액이 얼마? 6억 원 초과하는 자가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딱 6억 원이면 납세의무자가 된다 안 된다?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분 납세의무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요.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자 국내에 소지하는 해당 대상 과세 대상 토지 공시가 합한 금액도 몇 줄입니다. 얼마 초과하는 자? 5억 원 초과하는 자 몇 줄이요? 종부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자, 나대지 잡종지 등등은 5억 원 초과하는 자고 양가로 2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요. 상가 토지 같은 이런 것들은 해당 대상 토지 공시가 합한 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 80억 원 초과하는 자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공시 가격으로 80억 초과하니까 뭐 조그만 그 좀 변두리 지역에 조그만 뭐 이렇게 건물 조그만 건물 같은 것은 뭐 해당되지 않을 것이고 뭐 좀 큰 건물 규모 있는 그 건물 빌딩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자 다시 뭐 당연히 공시 가격 80억을 초과할 거니까 뭐 이런 저 사람들은 납세의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공시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상가 토지는 가격이 좀 단위가 셉니다. 공시 합한 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자, 243페이지 제3절 과세표준 세율입니다.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고개를 바짝 꼿꼿하게 당당하게 한번 들어보시고요. 금방 본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본 겁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공시가 합한 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 토지 납세의무자는 공시가 합한 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금방 봤는데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 주택분은 얼마? 6억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조금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요. 주택분은 얼마? 6억 원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그렇지. 상가 토지를 떠올리면서 80억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되고요. 243페이지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율입니다. 자, 세금계산 종부세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과세표준 결정인데 오늘은 주택분만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 합한 금액 가로 안에 과세기준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또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데 현재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무조건 몇 프로냐? 80%입니다. 100분의 80. 딱 정해져 있어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미리 말씀드리면 종부세는 무조건 80%입니다. 재산세도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 자 과세표준 결정 시에 과세기준 현재 시가총액에다가 반드시 공정시장가액을 곱했는데 재산세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몇 프로? 60% 곱했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무조건 몇 프로냐? 80%를 반드시 곱한 금액입니다. 안 곱하면 틀려요.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 몇 줄이고요. 소수점 아래는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고 결론은 여기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길게 읽은 것이 결론 박스에 나와 있고 요걸 잘 기억합니다. 기억본 보니까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는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왜 6억 공제하느냐? 종부세 납세의무자 주택분은 6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잖아요. 6억까지는 납세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6억을 빼주는 거예요. 6억까지는 납세의무가 없으니까.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 다 마침표 이러면 틀려요.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보면 알지 이제. 자, 틀리고 반드시 여기다가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 곱한 금액입니다. 니은번 1세대 1주택자. 자, 1세대원이 갖고 있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곳에 생길같이 하는 가족 전원 그 1세대에 갖고 있는 주택을 전부 다 합쳤더니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자일 때 종부세 과세표는요. 자, 투기 목적이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요 기초공제를 해줍니다, 여러분. 종부세를 도입한 이유는 부동산 과다 보유 투기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1세대 주택자
쫙 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 주구장창 살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자 종부세 납세문제가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경우에 기초공제 더해줍니다. 3억 원. 그래서 공시가파금액에서 기초공제 3억 원을 빼주고 또 여기서 얼마?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를 공제? 9억 원을 공제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반드시 곱합니다. 몇 프로? 80% 곱합니다. 그러니까 자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실질적으로 9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실질적으로 종부세는 9억까지 과세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얼마? 6억. 1세대 2주택자일 때는 얼마? 6억 원까지 과세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자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실제로 9억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를 봅니다. 종부세 과세 표준 한번 봅니다. 갑과 을이 있어요. 1세대원이 있습니다. 다른 세대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1세대원이 있는데 제3부위 현황을 보니까 주택입니다. 공시가격으로 갑은 공시가격으로 10억 원 주택을 갖고 있고 을은 공시가격으로 4억 원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1세대 지금 2주택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을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겠습니까? 을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겠습니까? 부부도 개인별이잖아요. 개인별을 과세합니다. 다른 세대는 없고. 그랬을 때, 자, 을 개인별로 따졌더니 공시가격 주택분 6억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을은 납세무자가 되지 않고. 갑은 납세무자가 됩니까? 네, 6억 원 초과했으니까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자, 종부세 과세표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공시가격 판금액에서 10억에서 얼마를 공제한다고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니까 1세대 2주택자니까 1세대 1주택자만 기초공제 3억 원 하죠? 아니니까 공시가격 판금에서 얼마 공제? 6억 공제 한 금액으로 다 그럼 틀리고 여기다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합니다. 공정시장 80% 곱하니까 48, 32, 3억 2천만 원이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어떤 수강생은 깜짝 놀라면서 싫어해요? 3억 2천만 원이나 세금 내요 하면서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수강생분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아이고 3억 2천만 원 세금을 내면 그러면 뭐 10억짜리 주택 갖고 있으면 3년이면 마이너스야 세금 내고. 자, 말도 안 되는 3억 2천만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세율을 적용하는데 세율이 처음에 종부세 도입됐을 때보다 세율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지금은 세율이 낮아져가지고 지금은 뭐 예전에 처음에 뭐 100만 원 내던 저 세금이면 지금은 종부세 뭐 한 15만 원 내는 식으로 이렇게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얘기입니다. 3억 2천만 원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있는데요. 1세대원입니다. 1세대원이 있는데 1세대원이 있고요. 요 갑이 공시가격으로 자 10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어요. 이 집은 1세대 몇 주택입니까? 1주택입니다. 근데 지금 갑 단독 소유로 되어 있죠? 단독 소유. 갑 단독 소유로 해서 1세대 1주택입니다. 단독 소유 1세대 주택. 단독 명의로. 그랬을 때 자 갑은 종부세 납세문제가 되죠? 공시가격 6억을 초과했으니까. 그러면 종부세, 자, 공시가격 합판금액에서 과세표는요, 얼마를 공제하냐? 1세대 1주택자일 때, 단독소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기초공제 얼마? 3억 원을 하고, 또 여기서 얼마를 빼? 6억을 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를 공제? 9억 원을 공제합니다. 9억까지 과세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반드시 곱합니다. 80%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8천만 원이 이렇게 과세 표준 금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 이래서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단독수 1세 1주택일 때.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시면 자, 갑과 을 부부 공동소유로 1세대 1주택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인데요. 부부 공동소유로 공시가격 12억 원인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갑은 종부세 납세문제가 되겠습니까? 갑은 종부세 납세문제가 됩니까? 예? 자, 보세요. 부부의 경우에도 자, 개인별입니다. 개인별로 따로따로요. 그럼 지분의 표시가 없으니까 당연히 지분의 표시가 없으니까 균등 지분으로 봅니다.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5억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갑 개인 6억이구나. 참. 6억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6억씩 공유하고 있어요. 자, 딴 생각하다가 자, 6억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종부세 6억 초과하지 않았잖아요, 주택분. 그러니까 갑도 을도 종부세 납세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똑같은 1세대 1주택인데 아까 자, 단독소 1세대 1주택일 때는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9억 원까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은데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까지? 12억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다? 예? 부부 공동 명의로 해놓으면 이렇게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작년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냐? 작년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부부 공동 소유의 1세대 1주택인데 공시가격 10억 원인 주택을 부부 공동 소유로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자, 부부 공동 소유로 1세대 주택이고 공시가격 10억 원인 주택을 보유할 때 이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제가 맨날 이거 설명드렸던 맨날 예예요. 맨날 기초이론부터 기본이론, 심화이론까지 계속 맨날 설명드렸던 요 예를 시험에서 작년 시험에 지문에 대상 인거 아닌 거 고르라고 박스에서 이게 나왔었어요. 그러면 저 헌태 배워봤던 분들은 맨날 했던 거예요. 제가 12억으로 맨날 예를 들었었는데 작년 시험에는 10억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맞춰야 돼, 못 맞춰야 돼? 맞춰야 더 쉽게 된 건데. 자, 그러니까 5억씩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갑과 을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지 않고요. 이 주택은 종부세상이 되는 주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러면 요거 작년 시험이었고, 그 다음에 요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시가격 1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부부 공동소유로. 그러면, 자, 지분에 표시 없으니까 균등 지분이고, 얼마씩? 7억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6억 초과했으니까 갑도 을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죠, 여러분들?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만 계산하면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세무자가 돼요. 갑과 을이. 한 사람만 계산하면 결론 똑같네. 공시가격 판금액에서 7억에서 얼마를 공제? 6억이요. 기초공제 3억 원 해주냐 안 해주냐? 안 해줘요. 단독 소유 1세 1택일 때만 기초공제 3억 원 해줘요. 공동 소유일 때 안 해줘요. 공시가격하면 6억 공제하고 공정시장 회비율 80% 곱해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자, 과세 표준을 구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종부세는 공시가격 판금액에서 6억 공제하고 공정시가격 80% 곱하고요. 자, 단독 소유 1세 1택일 때는 공시가격 판금액에서 3억 원 기초공제 해주고 또 6억 빼니까 실제로 9억 공제하고 공정시장 80% 곱하고요. 부부 공동 소유일 때는 이렇게 자, 개인별로 따로따로 지분의 표시 없으면 따로따로 해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공시가격 판금액에서 6억 공제하고 공정시장 80% 곱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둡니다. 12억까지 공동 명의일 때는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1세 주택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해하셨으면 되고, 나머지 이제 동그라미 2번, 3번 얘기들 나중에 볼 건데, 동그라미 3번 얘기는 한번 잠깐 볼까요? 1세대 1주택자의 1세대 1주택자라는 어떤 자냐?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권 재산세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합니다. 자, 이 경우 다가구택은 이건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니은번 봅니다.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거 몇 줄입니다. A번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이요. 자, 아까 임대주택은 많이 공급되는 게 좋죠? 임대주택은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를 따질 때 아까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 되는 주택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러면 저를 보세요. 그리고 저 B번도 봅니다. 등록 문화재 주택도 역시 비출이요. 제외합니다. 1세 주택자 주택수 계산할 때. 그러면 어떤 1세대원 중에 세대원 중에 한 사람이 자, 보세요. 일반 주택 하나도 갖고 있고요. 일반 주택 하나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 문화재 주택도 하나 있고요. 그 사람 명의로. 또 합산배제 신고하는 임대주택도 그 사람 명의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세대 몇 주택자가 된다는 거예요? 1주택자라고 봅니다. 1세대 주택자로. 집은 세 채지만 1세대 몇 주택자로? 1주택자로 봐서 기초공제 3억 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계산하는 구조도 비슷한 건데요. 지금은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조는 비슷한 겁니다. 주택이 일단 중요해서 보고요. 244페이지 02번에 과세구분 및 세율입니다. 과세구분.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밑줄입니다. 내가 주택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고 주택의 동그라미 또 토지의 동그라미예요. 토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된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금 계산하고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금 계산해서 합한 게 종부세입니다.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내느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X입니다. 왜 틀렸어요? 제가 슬쩍 지금 뭘 집어넣었어? 건축물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자, 주의하시고. 동그라미 2번.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종합의 동그라미,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 별도의 동그라미와 합한 금액을 합니다. 제가 나대지 잡종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고, 상가 토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돼요. 경사 났죠? 자, 그러면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 계산하고 종합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 계산해서 합한 게 토지에 대한 토지분 종부세 세액인데, 근데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꿔내느냐. 자,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 합산 세액과 별도 합산 세액 및 분리 과세 대상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O, X. X입니다.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분리 대상 토지를 슬쩍 집어넣습니다. 이런 걸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액인데, 세율이요.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누진세율 정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 보세요. 이 주택분 종부세 세율 245페이지 표를 보니까 과세 표준을 구했는데 6억 원이 하다 1,000분의 5, 0.5%부터 94억 원 초과했을 때 1,000분의 22% 세율이 적용되는데, 과표 구간이 5단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은 외울 필요 없고, 나중에 주택분 종부세 자 세율은 5단계 초과둔세율, 재산세 일반적인 주택분 재산세 세율은 0104 4단계 초과둔세율 하면서 이걸 이제 외우게 됩니다. 지금은 외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종부세는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연령에 따라서 보유한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여러분,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뭐 이거 지금 공부 자세히 안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거예요. 자, 왜냐면 가장 기본적인 틀부터 일단 그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할 건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서 보유한에 따라서 세액공제 종부세를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세액을 또 공제해줘요. 왜 공제해주냐? 여러분, 서울 강남에 어떤 사람이 90년대 후반에 있죠? 서울 강남에서 주택 하나를 샀어요. 주택 하나를 샀는데, 그 당시에는 뭐 비싼 그 주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살 거주 주택이 필요해서 강남에 물론 그 당시에도 뭐 강남이 비쌌긴 했지만 어쨌거나 강남에 주택 하나를 샀어요. 자, 그 주택에서 주구장창 살았어요. 1세대 1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근데 부동산이 상승해서 고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됐고요. 이 사람이 이제 정년 퇴임해가지고 소득도 없어요. 에? 자, 그래가지고 소득도 없는데 집만, 물론 집을 팔고 조금 교외로 나오면 물론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또 강남을 안 떠나죠. 그래가지고 강남은 난 꼭 고집해서 살고 싶어요. 강남을 떠나긴 싫어. 근데 집은 또 고가 주택이에요. 근데 정년퇴임해서 소득은 없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강남에. 그래가지고 남들처럼 또 생활 규모는 또 좀 품위 유지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막 엄청 막 실질적으로 엄청 쪼들리면서 살면서 남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강남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런 사람들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 종부세를 도입한 목적은 부동산 과다 보유 억제, 투기 억제하게 도입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1세대 1주택자이고, 그 다음에 정년퇴임에 소득도 없고, 그런데 너무 억울하니까 이런 사람들, 1세대 1주택자로서, 자, 이런 사람들은 연령에 따라서 보유기간, 오래 또 보유하잖아요. 그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자세한 기준은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연령별, 보유기간별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합니다. 중요한 것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지, 토지분, 종부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해준다는 해주냐? 안 해줍니다. 주택만 그렇습니다. 주택만. 토지는 여러분 어디 땅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종부세 대상이야? 이런 사람들은 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일단 집도 없는 사람이 뭐 땅만 그 종부세 대상이 되는 땅만 갖고 있거나 그럴 거예요? 아니지. 상가 갖고 있거나 그래요? 아니지. 이런 사람들 대개 집은 기본적으로 있고 상가나 토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토지분에 대해서는 연령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항상 재산세나 종부세 문제 풀 때는 토지를 말하는지 주택을 말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토지 뭐 별도 합산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 연령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토지분은 이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1세대 뭐만? 1주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만 알고 가시면 되고, 양가로 3번 세부담 상한선입니다. 자, 제가 재산세 할 때 말씀드렸어요.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세액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 못 넘게 하는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게 있느냐?
보유세 있는 거예요. 취득세는 한 번 취득하고 끝나는 거예요. 등록면에서 한 번 등록할 때 부과되고 끝나는데, 양도세는 한 번 양도할 때 부과되고 끝나는데, 보유세가 전년도도 내고 올해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와 비해서 올해 상한선을 못 넘게 하는데, 그럴 때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 토지건축물은 자, 무조건 전년도 세계 몇 프로 못 넘게 하냐? 150%예요. 아직은 못 해도 괜찮습니다. 전년도 세계 150% 못 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전년도 어떤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10만 원 냈다. 자, 그럼 올해 계산한 세금이 18만 9천 원 나왔다. 올해 얼마 낸다고 그랬어요? 15만 원만 낸다고 그랬잖아요. 주택부는 근데 재산세에서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자, 3억 초과하면 130%를 세부담 상한선으로 해요. 아직은 못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종부세는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똑같아요. 무조건 얘는 150%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옛날에 300%였다가 150% 바뀌고 그해 300%를 바꿔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할 주택분 제한세 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합계액으로서 세액이 해당 납세무자에게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으로서, 이 총세액 상당액이라는 게 전년도 그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과 종부세 합친 금액, 당연도 총세액 상당이라는 것은 또 이 재산세와 종부세 합친 금액을 얘기합니다. 하여튼 총세액 상당액으로서 계산한 세액이 여기만 밑줄입니다. 100분의 얼마?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본다. 밑줄 쫙이요. 그래서 종부세는 그 기준이 세부담 상한선이 무조건 150%입니다. 시험에서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은 계산 사례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종부세는 이 계산 사례 문제가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종부세는 전년도 그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액과 종부세액 상당액 구하고, 당연도 재산세액과 종부세액 상당액 구하고, 그 다음에 중첩되는 거 빼고 뭐 해가지고 이거 150% 구하는 게 원래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복잡한 것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시험에. 너무 복잡한 것은. 그래서 계산액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세부담 상한선, 종부세는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무조건 몇 프로? 150%를 상한선으로 한다. 100분의 150. 요것만 알면 됩니다. 종부세도 세부담 상한선 적용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246페이지, 자, 반복되는 얘기가 쭉 나와요. 토지에 대한 거,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거, 4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게 쭉 나오는데, 하여튼 세부담 상한선은 다 150%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얘기 지금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종부세, 자, 주택분에 대한 것만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주택분 종부세, 저를 봅니다.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합한금액에서 얼마? 주택분 구할 때 과세표준 공시가 합한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해? 6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반드시 공정시장가격 몇 프로? 80% 곱한 금액으로 하고, 단독소유 1세주택자일 때는 공시가 합한금액에서 얼마? 6억 원 공제한 금액에다가 반드시 역시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6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격 반드시 몇 프로? 8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거 아셨죠? 요거 딱 알고, 그 다음에 부부 공동소유일 때도 공동소유일 때 얼마까지 종부세 과세되지 않는다? 12억까지 실질적으로 과세되지 않고요. 이런 것들. 단독소유 1세일 때는 실질로 얼마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9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종부세, 자, 곱하기 세율은 하여튼 종부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구조인 거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자,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구한 산출세액에서 세공제 혜택이 있는데 연령별로 보유기간별에 따라서 이렇게 공제를 해준다. 근데 이건 1세대 1주택자만 공제해 주는 거지, 토지부는 이런 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부담 상한선, 주택분, 토지분, 자, 무조건 몇 프로다? 150%다. 이 정도만 알고 가면 됩니다. 토지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뭐 지금 필요 없고요. 247페이지 제5절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01번의 법률 규정에 따른 비과세요. 지방세 특례제한법 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쭉 밑줄입니다. 재산세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이를 준용한다. 밑줄 짝이에요, 여러분. 자, 시험에 물론 2번 언급이 된 적이 있고요. 또 과세대상 인거냐 아니냐에서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재산세가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되면 종부세도 그대로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됩니다. 그래서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이요. 재산세 과세 비과세예요.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이 소유하는 재산, 비과세, 과세예요. 비과세죠?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낼 수는 없지. 그럴 때, 자, 종부세는 당연히 뭐예요? 비과세입니다.
국가가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다고 투기 억제한다고 종부세를 부과해? 지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산세가 비과세 과세문제 경감되는데 종부세도 비과세 과세문제 경감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종부세 대상인 거 아닌 거 골라라 문제에서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에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면 당연히 종부세도 뭐예요?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 얘기 나왔었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비과세 배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종부세를 감면해 주는 게 비과세나 감면해 주는 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비과세 감면 배제한다는 건데 읽어보시고요. 하여튼 재산세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가 준용한다. 248페이지로 봅니다. 제6절 납세 절차입니다, 여러분. 자, 고개를 또 드시고 여러분들 어깨를 한번 또 돌립니다, 여러분. 뒤로도 돌리시고. 네, 돌립니다. 자, 돌리시고. 아이고, 프리스타일로 알아서 몸을 좀 푸세요, 여러분들. 네, 프리스타일. 아이고, 네, 프리스타일로. 자, 그래서 서로 어깨도 주물러주면 좀 그렇게, 어깨도 주물러주고, 성질 내고 그래 어깨를 좀 부탁조로 해도 저 어깨를 주물러줄까 말까 하는데 뒷사람한테 말이야. 옆에는 어깨를 주물러주는데 너는 왜 안 주물러주고 이러면서 성질 내고 그러는데 언니인감? 언니? 어휴 동생을 이렇게 쥐잡듯이 그래 자꾸 그래.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248페이지 제6절 납세 절차입니다. 납세지 봅니다. 세금 납부의 장소인데요. 자, 국세니까 여러분, 국세니까 납세지는 당연히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집값과는 분류를 하고요. 그래서 납세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우리가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을 배우게 될 건데,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에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 있는 자를 말하는데요. 우리 시험은 거주자일 때를 주로 물어봐요. 그래서 거주자만 밑줄입니다. 거주자의 납세지는 밑줄입니다.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하래요.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 그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밑줄 짝이에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각각의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X입니다. 어디로 간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됐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참고서를 읽어보는 거고 됐고 24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법인 사무소 소재지로 가고 이런 것들,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로 가고 이런 거 읽어보는 거고요. 됐습니다. 249페이지 시험은 주로 거주할 때를 물어보니까 종부세일 때. 249페이지 부가징수입니다. 자, 종부세도 보유세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언제로 한다? 6월 1일 현재로 합니다. 그래서 종부세도 역시 재산세와 똑같이 항상 이때를 기준으로 뭘 판단합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동일하고 납세무 성립시기도 동일합니다. 2번에 부가징수 및 납부장소에서 양가로 1번 부가징수입니다. 동그라미 1번 종부세는 원칙 정부부가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 세액을 계산해서 세액을 결정하여 즉 세금을 계산해서 자 밑줄입니다. 해당 연도 언제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가징수하는 밑줄짝이요. 종부세는요. 잘 보세요. 미리 말씀드리면 종부세는 납기가 딱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자 대상 종류 구별 없이 무조건 납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합니다. 납기가. 재산세는 납기가 대상 종류에 따라 달랐잖아요. 토지분은 9월 16일, 9월 30일. 건축물 7월 16일, 7월 31일. 주택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 9월달 이랬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대상 종류 관계없이 미리 말씀드리면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납기가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시험에서는 종부세 납기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한다. 아닙니다. 재산세가 중간부터 시작하지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시험에서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부기간은 자, 제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부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O, X예요. X입니다. 재산세는 맞지만 종부세는 토지분 언제라고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납기는 무조건 달라요. 예? 토지든 건축물은 아예 종부세가 아니고 토지든 주택이든 재산세와 종부세 납기는 무조건 달라요.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라고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안 되시고 동그라미 2번 보니까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 징수할 때 납세굴세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금과 세액을 기재하여 여기 비춥니다.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입니다. 재산세도 고지서 보낼 때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였습니다. 똑같습니다. 양가로 2번 종부세는 근데 원칙 부가징수 고지서가 날라오는 게 원칙인데 납세문자 고지서 휴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할 수도 있죠. 선택적 신고납부 봅니다. 밑줄입니다. 부가징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무자는 종부세 과세금과 세액을 자 역시 포인트 12월 1일부터 역시 언제까지? 15일까지 관할 세무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신고납부 선택하더라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한다고요? 12월 1일부터 역시 15일까지입니다. 또 이 경우 여기요 관할 세무상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밑줄이요. 자 당연하죠 여러분. 자 종부세는 원칙 고지서가 날라오는 게 원칙이에요. 부가징수하는 게 원칙인데 납세무자가 딱 보고서 이런 휴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하겠다고 선택하면 관할 세무상의 결정 세금 계산한 것은 휴지통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납부장소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종부세 신고한 납세무자는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는 한국은행 또는 최신관세에 종부세를 납부한다는데 여러분 어떤 수강생분이 또 이것도 물어봐가지고 제가 높아심에 그냥 얘기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은행 가서 세금 한국은행 가가지고 세금 고지서 들고 가 낸다고 하면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줍니다. 자 우리가 시중은행에다가 무슨 이렇게 아니면 우리가 관할 세무서에 또는 시중은행에 세금을 내면 자 이게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요? 국고인 한국은행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03번 결정과 경정 재경정은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정이라는 것은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고 하고 경정은 납세무자 신고납부했는데 잘못 신고했을 때 고치는 게 경정이고 또 고치는 게 재경정입니다. 읽어보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쭉 250페이지 물납과 분할납부입니다. 250페이지 04번에 물납과 분할납부. 역시 종부세도 물납과 분할납부 다 허용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네, 그럴 때 물납을 봅니다. 물납 신청 대상자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밑줄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얼마요?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요. 밑줄이고 그 다음에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밑줄이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허가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양가로 2번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수납가액에 계산해서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자 밑줄이요. 국내 소재는 부동산으로 한다 밑줄 쫙이고 국내 소재는 부동산의 딱 사각형입니다. 포인트요. 자 그러니까 종부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데 재산세도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었죠? 근데 재산세는 너미시군거로 돼야 한대? 안 됩니다. 근데 종부세는 국세니까 국내 소재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종부세 물납하는 재산은 해당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할 수 있다. O, X. X입니다. 국내 소재는 부동산이고요. 국외에 있는 부동산, 해외에 있는 부동산, 아프리카 탄자니아 공화국 정글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한다고 그러면 공무원 출장 가가지고 그 가격 평가해야 되는데 골치 아프겠죠? 물납 불어갑니다. 국내 소재는 부동산입니다. 또 시험에서 옛날에는 종부세 물납 재산은 종부세 대상인 토지, 주택으로만 물납할 수 있었는데 자, 요거 시험에서 바꿀 때 종부세는 종부세 대상인 토지, 주택에 한하여 물납할 수 있다. O, X요. X입니다. 건축물로도 물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소재는 부동산이니까. 물납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건축물도 물납할 수 있도록 물납재산을 토지주택에 한하지 않고 종부세 대상인 토지주택에 한하지 않고 부동산으로 이렇게 물납합니다. 다시요. 재산세 물납재산 부동산이긴 한데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 종부세는 국내 소재는 뭐로? 부동산을 물납. 아셨죠 여러분 차이점?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들은 지금 볼 게 아닙니다. 됐고요. 251페이지로 넘어옵니다. 2번에 분할납부입니다. 역시 종부세도 일시불 납부 원칙에 의해서 분할납부 허용되는데 분할납부 기간 봅니다.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로 납부할 세액이 밑줄입니다. 얼마 초과할 때?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번호. 자, 재산세 분할납부 아까 제가
우리 집은 재산세 얼마요? 500만 원 넘게 내는 무융쾌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분할납부 기준금액은 똑같습니다. 둘 다 얼마요? 500만 원 초과입니다. 물납도 기준금액 둘 다 1000만 원 초과. 분할납부도 재산세 종부세 500만 원 초과 똑같습니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그 세 개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번이고 그 다음에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분할납부 기한이 재산세나 종부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은 똑같은데 둘 다 500만 원 초과인데 분납 기한이 다릅니다.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아까 언제까지? 45일 이내 분할납부인데 종부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합니다. 종부세는 분납기한이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종부세는 납기가 무조건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납기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잖아요. 매년. 예? 그러니까 종부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2월 15일입니다. 분납기한. 종부세 분납기한은 자,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분납기한. 그죠 여러분들? 예. 분납기한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월 15일이 분납기한입니다. 발렌타인데이 다음 날입니다. 발렌타인데이가 오늘 며칠이죠 여러분들? 12일? 12일이면 내일 14. 토요일 일요일 날이 발렌타인데이요? 아 올해는 초콜릿밖에 다 틀렸네. 하필이면 일요일 날이 발렌타인데이란 말이에요? 아 이거 다 틀렸네 올해는. 아 매년 초콜릿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받았었는데. 자, 진짜 알겠습니다. 발렌타인데이. 남자가 주는 건가? 여자가 주는 거 맞죠? 그러니까 맞아. 여자가 주는 날인데 바뀐 다 틀렸네. 하여튼 여러분 남성 수강생들이요 공부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족의 민폐를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번은 난 평생 살아오면서 내 가족한테 초콜릿 같은 거 준 적이 없다. 그 애들 하는 짓이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분들도 꼭 올해는 2016년도 발렌타인데이 때는 초콜릿 하나 사셔가지고 부인한테 주면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주시고요. 공부할 때 좀 협조 좀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결혼한 청춘들 꼭 부모님한테 초콜릿 주면서 부모님께 민폐 끼치잖아. 부모님한테 돈 학원비든 뭐든 책값이든 뭐든 돈 있어 뭐해요. 그러니까 요번에 여러 가지 하니까 꼭 초콜릿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발렌타인데이 다음 날이에요. 종부세는 무조건 분납기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분납기한 이렇게 해서 돼 있고요.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구체적인 분할납부 처리 기준은 나중에 배웁니다. 252페이지로 가니까 부가세가 나오는데 자 종부세 부가세는 뭐가 부과되느냐?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세 부가세는 외웠어요.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종농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종농이. 그래서 종부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종부세에게 몇 프로로요? 20%로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재진이 20% 부과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되는 부가세목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고 종부세는 종농이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재진이 종농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우리가 재산세, 종부세를 다 받고 부동산 양도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우리 배우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소득세 총설적인 개념들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261페이지 소득세 총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쉽니다 여러분.